이번에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분합. 기호로 어떻게 표현한다? SN이라고 할 거고요. 일반항 AN이라고 되어 있을 때 부분합 SN과 AN 사이에서의 관계식이라는 게 하나가 존재를 한더래. 자,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점 N-1번째 항을 지나서 N번째 항까지의 합. 괜찮나?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S에 N-1이라는 거를 쓸 거야. 그럼 Sn-1이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 N-1번째 항까지 합. 그래서 이 두 항을 뭐 할 거냐? 뺄 겁니다. 그럼 좌변은 Sn에서 S의 n-1을 빼면 A1, A1, A2, A2, AN 없어지고 뭐만 남아? AN만 남는다라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부분합과 일반항 사이, 즉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자 봐봐 얘들아, 일반항이 먼저 주어진 상황에서 합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왔었잖아, 그치? 근데 반대로 합이 주어졌을 때 거꾸로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 n은 이 이상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1을 집어넣으면 S1-S0는 A1이 되는데 우리는 수열에서는 0번째 항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구해진 식에는 반드시 이 이상부터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초항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초항은 SN이란 항이 주어졌을 때 초항은 무조건 SN이라는 식에다 1을 집어넣은 애주를 얘를 뭘로 한다? 무조건 초항으로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전까지는 일반항이 주어진 상황에서 SN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제부터는 거꾸로 SN이라고 하는 부분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거꾸로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뭘 이용한다?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 즉 SN에서 SN-을 빼준 게 일반항 AN이 된다라는 거. 단 여기에 구한 n이라는 식에는 뭐 이상부터 집어넣을 수 있다? 2 이상부터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선생님 초항은 어떻게 알아요? 초항은 처음에 주어진 SN이라는 부분합식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이 무조건 초항이다 라고 생각해 줘야 된다고. 이해가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볼게. 자, 지금처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 SN이 거꾸로 부분합에 관한 식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AN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 거야. 자, 이 문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건 먼저 뭐부터 구해놓는다? 초항부터 구해놓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나오면 초항 1번 초항부터 구해놓는 거야. 초항은 SN의 n의 자리에다 뭘 집어넣은? 1을 집어넣은. 그래서 1-3이니까 얼마? -2. 얘를 우리는 이제 A1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요? 자, 두 번째. 나는 부분합 SN이 나왔을 때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분합 SN과 일반항 사이에서 관계는 SN에서 S에 n-1을 빼주면 그게 뭐가 되더라? 일반항이 되더라. 그래서 SN은 n제곱 마이너스 3n. 그럼 S의 n-1은 n-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n-1이 될 거고요. 빼주면 SN에서 SN-를 빼준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일반항 AN. 그러니까 좌변에는 AN이라고 써주면 되고 얘네들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2N 마이너스 4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네, 반드시.
아니, 외우가 아니라 계산해봐 니네들은. 단 n은 뭐 이상이어야 돼? 2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근데 만약에 if 이 일반항에는 사실은 뭘 집어넣을 수가 없어. 1을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그치? 아까 왜냐면 S0라는 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일반항 A에는 1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n이 1이라고 해보자. 그럼 A1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지. 근데 이 마이너스 2와 SN의 식에다 넣은 S1이란 마이너스 2가 서로 어때? 같단 말이야. 그치? 아,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차피 2n-4 단 n은 2 이상이고 초항 a는 마이너스 2라고 쓸 건데 여기다 어차피 1 집어넣은 값이 어때? 같으니까 아, a는 그냥 2n-4이고 n이 1 이상. 즉 얘는 초항부터 뭐를 이룬다? 초항부터 등차 수열 이룬다 라고 쓸 수 있다란 얘기야 얘들아.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이룬다. 넣을 수 없지만 넣었더니 그 결과가 같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이룬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선생님 이상한데요? 그럼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안 이루는 경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바로 옆에 거랍니다. 자, 첫 번째 뭐부터 구한다고? 초항부터. 부분합이 주어졌을 땐 초항은 SN이란 부분합에다가 1을 집어넣은 6 맞나요? 자, 이거를 우리는 A라고 하는 초항이라고 쓸 거야. 그쵸? 괜찮아? 자, 두 번째 일반항을 구해야 되니까 SN 3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에서 S의 n-1이라고 하면 3의 n-1의 제곱 더하기 n-1 더하기 2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좌변은 얼마가 돼? an. 이거 빨리 계산하는 방법도 얘들아 3n제곱 n 2 없어져. 3n제곱 n 2 없어져. 똑같으니까. 그쵸? 그럼 가운데만 연산을 딱 해버리면 얼마야? 마이너스 6n 맞아요? 플러스 3에서 1 빼는 거니까 2 맞아? 그럼 여기다 뭐만 붙이면 돼?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 그래서 6n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단 n은 뭐 이상? 2 이상이 되는 거야. 초항 a는 뭐라고 써야 되는 거고? 6이라고 써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여기다가 만약에 n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럼 얼마 돼? a1은 4. 그러니까 이 a1이 4라는 값은 이 6이랑 같아 달라. 그러니까 2 이상일 때부터만 여기를 넣는 거니까 1은 여기다 넣으면 안 되니까 이 초항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개해 봤을 때 선생님이 얘네들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에서 AN이라는 애가 초항 A, 그 다음에 A2, A3, A4, A5 이렇게 나갈 때 A는 누굴 쓴다고? 여기에 S1인 마이너스 2. A2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돼? 0. 3 집어넣으면 2. 4 집어넣으면 4, 6 이렇게 되지. 그럼 얘네들을 딱 보면 A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게 맞단 말이야 얘들아. 맞아요? 오케이? 근데 이쪽에 있는 애를 한번 써볼게. A, A2, A3, A4. 자, A는 누굴 써야 돼? 6을 써줘야 되고요. A2는 여기다 집어넣은 거 12에서 2 빼니까 얼마? 10. 3, 18에서 이거니까 16. 여기는 얼마? 22. 이런 식이 된다고. 이 두 번째 항부터는 뭘 이뤄?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을 이루지만 첫 번째 항하고 얘네들은 등차 수열을 이뤄 안 이뤄? 안 이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SN에 대한 특징은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등차 수열의 합의 성질이라는 거는 SN이 N에 관한 몇 차식이었어?
2차 시계였고, 그치? 자, 왼쪽 보니까 얘는 상수항이 있다, 없다? 왼쪽에 있는 식 보니까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지? 맞아요? 상수항이 없으면 여기서 만들어진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반면에 이렇게 상수항이 있는 경우는 몇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특징이 생긴다라는 얘기야. 이해갑니까? 오케이?